안녕하십니까 내탕기 여러분. 여러분들의 한방 건강 지킴이 경희대 한의대 김용석 교수입니다. 오늘은 그 얼굴마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. 예전에 보면 중풍 또 얼굴마비 하면 대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. 최근에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.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또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이 한의학에서는 이게 외부의 어떤 풍이라고 보거든요. 우리 와사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이 풍자가 들어간 것은 외부의 어떤 바람이라는 거예요.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병이 들어와서 이 병이 생겼다는 거죠.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이것을 바이러스설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. 한의학에서는 풍이다. 그래서 이 풍이 무엇이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. 뭐냐면 이 얼굴마비의 원인과 외부 환경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발병하기 한 3일 정도의 기상청으로부터 이 자료를 얻었죠.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 사람이 발병하기 3일 동안의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 뭐 온도가 있겠죠. 뭐 최고 온도, 최저 온도 다 포함되고 바람에 끼는 거, 또 뭐 구름 낀 양, 또 뭐 풍속, 뭐 이런 것들이죠. 일조량,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기상청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다 얻어갖고 이것과 상관관계를 한번 봤더니요.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날씨가 춥다고 해서 얼굴 마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대개 보면 일교차가 많이 심할 경우, 또 습도의 차가 심할 경우, 또 우리 몸에서 바람의 어떤 차이가 심할 경우, 다시 말해서 외부 환경의 어떤 변화가 심할 때 이 병이 잘 생기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. 그것도 전제 조건으로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야겠죠.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거,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저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저항력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 저항력 가운데 외부 환경의 변화,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얼굴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. 젊은 분들이 대개 오는 경우는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. 저 얼마 전에 환자분 보면 본인이 이제 얼마 전 후에는 이제 입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공부에 열중하다 이렇게 찬바닥에서 자다가 이 찬 곳에서 이게 마비가 돼 버린 거예요. 그러니 처음에 보는 사람들이 대면한 사람들이 볼 때 아, 저 사람 얼굴마비 이상하다. 이게 보면 면접하는데 좋지 않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달라고,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. 또 신혼부, 이제 결혼을 앞둔 처자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.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. 이런 것들은 치료하면 다 회복이 되는 병이고요. 절대로 유전이 되거나 또 남한테 어떤 전염이 되거나 그런 병이 아닙니다. 그러나 얼굴을 대하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, 그죠? 얼굴이 불편하면 뭔가 자신이 좀 깨름직한 게 있어서 문제를 그렇게 될 뿐이지 전혀 이상이 있는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. 자,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것만 나타나는 게 얼굴 마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눈물이 많이 나거나 눈물이 적게 나거나 또 귀에서 또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또 혀 맛에 이상이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수반돼서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얼굴 마비 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다른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.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적절한 시간에 선생님한테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생활 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눈물이 잘 안 나는 분들은요. 인공 눈물을 꼭 넣으셔야 돼요. 번거롭더라도 인공 눈물 넣으셔야 됩니다. 껄끄러워지거든요. 껄끄러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먼지가 딱 들어오면 눈에서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내려서 먼지를 씻어야 되는데 그 먼지를 못 씻게 되면 각막에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얼굴은 다 도와되는데 한쪽 눈이 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인공 눈물을 꼭 집어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치료하실 때는 규칙적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. 또 이게 뭐 한두 번에 날 줄 알고 한두 번 치료해서 안 좋아지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. 한 곳에서 꾸준하게 치료하면 그거에서 반드시 효험을 볼 수가 있고요. 또 치료하실 때 집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얼굴을 자꾸 마사지를 해주세요. 우리 몸은요. 안 쓰면 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안 움직이더라도 손을 가지고 자꾸 움직여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. 우리 몸은 아주 예민합니다. 안 쓰면 살이 빠지고 힘을 못 써요. 그래서 뇌에서 기억을 못 해요. 그러니까 자꾸 기억나게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얼굴마비 있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. 거울 보면 괜히 아, 요거 오늘은 좀 낫을까, 좀 없을까 이렇게 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절대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. 또 한 가지 민간요법에 보면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어떤 경우는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뜸을 뜨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. 제발 병은
병원에서 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하시기 바랍니다. 혹시 이게 병이 좀 오래되면 귀가 얇아지거든요. 그러면 여기 가면 이게 좋다, 저기 가면 저게 좋다. 이것 따라가다는 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왕도입니다.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한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.